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소화설비 중에서 일상생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설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때 소화기의 분류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의 분류에서 이제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에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소화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바로 소형 소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소화기의 보행거리는 20m 이내, 20m 이내마다 바로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보행거리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과 B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급인 경우에는 10단위 이상이고요. 그리고 B급인 경우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대형 소화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거리는 바로 몇 미터? 30m 이내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의 그 보행거리 기준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소화기에서 A급과 B급의 능력 단위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 추가압식 소화기가 있고 이제 가압식 소화기가 있죠. 그래서 추가압식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용기 중에 이제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그렇죠?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봉입한 가스 방식의 소화기를 축압식 소화기라고 하고요. 근데 가압식 소화기는 다르죠. 자,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그 전용 용기에 넣는 거죠. 충전하여 장치하고 가압용 가스 용기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스계 소화기 있어요. 가스계. 자,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는 크게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있었죠. 그리고 할론 소화약제,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가 있었죠. 그래서 가스계 소화기가 있는데, 자, 방사 후에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약제를 방출해도 이거 그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계 소화기 적응 장소도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전기 설비, 통신기기실 이런 것들, 전기 설비, 통신기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블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있는 곳들은 전부 다 가스계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스계 소화기의 적응 장소도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준을 보실 건데, 자,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서 자, 다음 표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응 대상을 보시면은 지금 5개가 나와 있죠. 자, 기존에는 여기 주방 화재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이게 금속 화재가 이번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적응 대상,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그리고 주방 화재, 금속 화재까지 이렇게 적응성이 있는 그러한 소화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어디에 적응성이 있어요? 바로 B급 화재인 유리 화재와 그리고 전기 화재인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자, 액체 소화약제 중에서 이제 포소화약제를 보시면 포소화약제는 A급 일반 화재 그리고 B급 유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적응 대상에 따른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표의 기준에 따를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위락시설이다.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얼마마다?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 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자,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
공연장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몇 단위 이상 되는 거예요? 능력 단위는 2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제외한 나머지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자, 그런데 여기 비고를 보시면 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멸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자, 위 표의 바닥 면적의 몇 배? 2배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불연재료다. 그러면 이 면적 있죠, 면적. 이 기준 면적들이 몇 배 된다고요? 2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기준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아니라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닥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이게 기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아니라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런 경우는 이 기준 면적 자체가 몇 배다? 2배가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2번 지금 보셨던 2번에 따른 자, 능력 단위 외에 다음 표에 따라 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 용도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여기 있죠. 보일러실 이게 잘 나와요. 자,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자,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 이거죠.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다는 거, 추가로 비치한다는 거죠. 뭐 음식점, 그죠? 다중 이용업소, 호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자, 자동 확산 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자, 이걸 보셔야 돼요.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그리고 1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자,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자,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면 1개, 10제곱미터 초과면 몇 개다? 2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뭐 통신기기실 있죠? 전산기기실. 자, 이런 곳은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얼마? 50제곱미터마다 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몇 개? 1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일러실은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그리고 통신기기실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죠? 각 층마다 소화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요. 자,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실에도 배치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그리고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이거예요.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그리고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뭐한다? 배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간이 소화 용구가. 자, 그리고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근데 여기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예요. 자,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바로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는 거죠. 이 높이도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기는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 용구 이런 식으로 자, 표시한 표지를 뭐 한다?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는 거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 용구의 표지는 자, 축광 표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 확산 소화기의 설치 기준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있냐? 첫 번째 나온 게 주거용.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 이것은 자,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에서 나오지만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유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그리고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유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자, 이게 네 번째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자,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입니다. 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우리가 알고 있는 LNG, 도시가스. LNG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기보다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어디로 가요? 바닥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천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공기보다 자,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LPG.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이 30cm 이하는 똑같아요. 근데 기준이 천장면으로부터냐, 바닥면으로부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cm 이하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기 시험에서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소화 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그리고 감지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유유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그다음에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 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 헤드는 성능 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구의 설치 제외 장소. 자, 설치 제외 장소예요. 단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입니다. 제외예요.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구의 설치 제외 장소. 첫 번째, 지하층이나 무창층. 그리고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구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소화기의 감소 이 부분도 이제 이 내용은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소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수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수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5개 소화전 설비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자, 소형 소화기의 3분의 2입니다. 소형 소화기의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 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을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그다음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 제외가 되는 사항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소화기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실기 시험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 시험 대비하실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자, 간이 소화 용구에는 지금 보시면 마른 모래가 있어요. 건조사, 마른 모래, 그리고 팽창 질석, 그리고 팽창 진주함이 있죠. 이제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자, 삽을 상비한 몇 리터 이상? 기억하셔야 돼요.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자,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능력 단위 0.5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마른 모래인데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이 만약에 4포다. 4포. 4포면 능력 단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포당 0.5 단위니까 4포면 2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팽창 질성 및 팽창 진주함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능력 단위 0.5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50리터 이상인지 80리터 이상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능력 단위,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 대형 소화기인데,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 기준이 있어요. 자,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 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 소화기 같은 경우는 80리터 이상. 80리터 이상. 그리고 강화액 소화기는 60리터 이상. 자, 이러한 용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화약제 양을.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30kg 이상,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50kg 이상,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20kg 이상, 마지막 포 소화기는 20리터 이상이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의 기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6가지. 자, 그 다음 이제 호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자, 이 중량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호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으냐 할 수 있다.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소화약제의 중량이 4kg 이하인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 중량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화약제의 중량이 3kg 이하인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리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2kg 이하인 분말 소화기. 마지막 소화약제의 용량이 3리터 이하의 액체계 소화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경우,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4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사 성능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여기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 온도 범위,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보세요. 소화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소화 및 방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강화액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사용 온도 범위가 어떻게 돼요? 영하 2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말 소화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분말 소화기는 영하 2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가 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강화액 소화기와
분말 소화기의 온도 범위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소화기는 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다. 그래서 여기 온도 범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화기의 표시 사항입니다. 소화기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자, 종별 및 형식이죠. 종별 및 형식. 예를 들어서 뭐 A급 소화기냐, B급이냐, 아니면 형식이니까 뭐 추갑식이냐, 뭐 가압식이냐 이런 식의 얘기죠. 자, 형식 승인 번호, 제조 연월 및 제조 번호, 내용 연한. 이 내용 연한 같은 경우는 분말 소화 약제죠. 분말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내용 연한을 쓰면 됩니다. 자,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그다음 사용 온도 범위, 소화 능력 단위, 그다음 방사 시간, 방사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소화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죠? 뭐 총 중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급상의 주의사항, 그다음 뭐 사용 방법,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화기에 표시돼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죠. 자,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먼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자, 다만 누유제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에 뭘로 할 수 있다?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 시설, 발전 시설 중에서 전기 저장 시설, 그리고 국가유산. 그러니까 이게 지정문화재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터널, 지하구 이런 곳에는 반드시 소화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그런데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 등 그리고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바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소화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화기구와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